안녕하세요. 김승현 안PD의 스포일러 안PD입니다. 일단 오늘 영상은요, 이미 아이오닉5를 사신 분들은 배가 좀 많이 아플 것 같고요, 계약 넣고 기다리고 있던 분들은 축하받을 만한 내용입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아이오닉5의 기본 주행거리가 늘어난다고 합니다. 딱 EV6만큼 배터리 용량을 늘려서 주행거리도 그만큼 늘어난다고 하는데요. 아니 그런데 이쯤 되면 궁금하지 않으세요? 어차피 똑같은 차체에 똑같은 부품을 쓰는 전기차인데 굳이 왜 스펙을 다르게 출시했을까요? 애초에 똑같은 스펙으로 나왔으면 아이오닉5는 주행거리 논란도 없었을 거고요, 오히려 주행거리가 넉넉해서 이런저런 잡음이 거의 없었을 텐데 말입니다. 오늘은 아이오닉5의 주행거리 연장 소식과 스펙을 다르게 출시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현실적인 얘기들이 차례대로 나오니까요, 끝까지 집중해서 봐주세요. 제가 대략 한 달 전쯤에 아이오닉5 주행거리가 늘어날 거라고 했었죠. 이 영상 댓글에 그래서 대체 언제 업그레이드 되는 건가요? 이런 질문이 많았는데 마침 최근에 관련 소식이 나왔습니다. 일단 지금 알려진 시기는 내년 1분기, 그러니까 내년 1월부터 3월 사이에 주행거리가 늘어난다는 겁니다. 업데이트라고 표현하는 곳들도 있는데 이건 좀 잘못된 표현입니다. 업데이트라고 하려면 기존 차들도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같은 걸로 주행거리를 늘릴 수 있어야 하는데 이건 그게 아니죠. 아예 배터리 용량 자체를 늘리는 거라서 연식 변경 또는 업그레이드라는 표현이 맞을 것 같습니다. 배터리 용량은 77.4kWh로 늘어납니다. 이미 인증을 마쳤고요. 양산 일정은 내년 2월로 예정되어 있다고 합니다. 대신 지금 반도체 대란 때문에 부품 수급도 불안정하잖아요. 이것 때문에 조금 늦어질 가능성도 있다고 합니다. 이미 이렇게 출시된 시장이 있죠. 이번 달 중순쯤에 북미 시장에도 출시됐습니다. 북미 시장 롱레인지 모델에 적용되는 배터리 용량도 77.4kWh고요. 이것 때문에 우리나라는 언제 되냐고 궁금해하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내년 1분기로 정해진 겁니다. 이렇게 되면 예상되는 변화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배터리 용량이 늘어나니까 당연히 주행거리가 늘어나겠죠. 어느 정도 늘어나냐면 현행 롱레인지 모델의 최대 주행 가능 거리가 429km거든요. 미국에서 인증받은 77.4kWh짜리 롱레인지 모델은 488km를 달릴 수 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기준은 EV6를 생각하면 편합니다. 배터리 용량이 딱 EV6랑 똑같거든요. EV6 롱레인지 모델의 주행 가능 거리가 최대 470km니까 아이오닉5도 이 정도는 나올 겁니다. 현행 모델보다 40km 정도 늘어난다고 생각하면 되겠네요. 두 번째는 차주들의 불편이 정말 많이 줄어들 거라는 겁니다. 최근에 김승현 편집장이 EV6 시승기를 촬영했거든요. 아마 이 영상이 나간 다음에 올라가거나 이미 올라갔을 텐데 시승기간 내내 주행거리와 관련한 불편함은 전혀 없었다고 합니다. 하필 엄청 추운 날 촬영을 해서 히터도 계속 틀어놨다고 하거든요. 촬영 루트도 여의도에서 송도를 거쳐서 대부도의 영흥도까지 완전 장거리였다고 합니다. 장면을 따려면 같은 길을 여러 번 왔다 갔다 한다는 것까지 감안하면 거리가 상당했다는 건데요. 4일 동안 촬영하면서 주행거리는 전혀 문제가 아니었다고 합니다. 사실 중간에 충전을 할까봐 걱정했는데 전혀 그렇지 않았고요. 촬영을 마치고 집 근처 주차장에서 새벽에 충전하고 다음날 촬영하고 이 정도였다고 합니다. 중간에 충전할 일이 아예 없었다는 거죠. 다만 트립에 뜨는 주행거리를 습관처럼 확인하는 건 어쩔 수 없었다고 합니다. 진짜 짜증났던 건 충전기 상태였다고 합니다. 집 앞에 있는 충전기는 5대 중 3대가 고장나 있었고요. 송도 번화가에 갔을 때는 그 큰 건물에 있는 전기차 충전기 3대 중 1대가 고장나 있었다고 합니다. 제일 편리한 건 역시 EPD였는데 회원가입이 안 되어 있으면 충전 요금이 상대적으로 비싸다는 게 단점이라 하더라고요. 이게 바로 세 번째 이유로 이어집니다. 결국 무슨 소린가요? 주행거리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고 이 주행거리에 따라 삶의 질이 달라진다는 거잖아요. 이번 배터리 용량 변경 때문에 기존 차주들의 불만이 상당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통계 자료로도 나옵니다.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팔린 아이오닉5가 15,400대 정도거든요. 이 중 98% 이상이 롱레인지 모델을 선택했다고 합니다. 다른 통계 자료도 볼까요? 이건 현대차그룹이 직접 조사한 건데요. EV6는 후륜구동 모델 구매 비중이 의외로 61%나 됐고요. 롱레인지 선택 비율은 무려 93%나 됐다고 합니다. 사륜구동보다 주행거리에 유리한 후륜구동 모델, 그리고 그 중에서도 롱레인지 모델을 많이 선택했다는 겁니다. 이 말은 뭐예요? 그만큼 다들 주행거리에 민감하다는 거죠. 그런데 갑자기 내년부터 주행거리가 업그레이드 된다고 하니 기존 차주들 입장에선 배가 아플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그냥 내연기관차가 연식 변경되는 거랑은 조금 다른 게요. 내연기관차도 연식 변경을 한다 해도 마력이나 토크 아니면 연비 수치가 바뀌지는 않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주행거리가 늘어난다는 건 기존 차주들 입장에선 뭐예요? 연식 변경을 거의 페이스리프트 수준으로 한다는 것처럼 들릴 겁니다. 이게 약간 파장이 예상되긴 합니다. 왜냐면 당장 EV6가 출시됐을 당시에 이런 기사까지 나왔거든요. 이 당시 아이오닉5 계약자들 입장에선 EV6 주행거리가 훨씬 뛰어났잖아요. 이것 때문에 상당수가 EV6로 넘어가야 한다는 생각을 했을 겁니다. 실제로 전기차 동호회에도 갈아타야 하는 거 아닌가요? 이런 글이 꽤 많이 올라왔다고 하고요. 이건 당연한 거죠. 계약금은 10만원밖에 안 되고 취소하면 계약금을 돌려주잖아요. 이쯤 되면 그런 것도 궁금하지 않으세요? 왜 현대기아차 보면 껍데기만 다르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만약 진짜 껍데기만 다른 거라면 왜 굳이 다른 스펙으로 출시한 걸까요? 그리고 어차피 욕먹을 걸 알면서 왜 굳이 이제 와서 주행거리를 늘리는 걸까요? 이것도 크게 세 가지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현대차와 기아는 엄연히 다른 회사라는 겁니다. 보통은 한 집안이다, 기아는 서자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런데 사실 껍데기만 다르다고 하기엔 구조적인 차이가 좀 큽니다. 현대차그룹 관계자가 인터뷰한 기사
기사가 있더라고요. 이 관계자에 따르면 소비자 인식에 따른 오해가 있다고 합니다. 현대차랑 기아는 서로 경쟁하는 엄연히 별개의 기업이라는 게 현대차 그룹의 설명인데요. 분명 뭐라 하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자료를 좀 가져왔습니다. 일단 두 회사의 신차 개발이나 연구 개발은 현대차 남양연구소가 총괄하는 게 맞습니다. 이게 왜 이렇게 됐냐면 2000년대 초에 기아 소아리 연구소랑 현대차 울산 연구소를 하나로 통합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구매랑 홍보도 두 회사가 같이 진행하는데요. 그런데 상품 기획과 디자인, 영업, 서비스는 조직이 완전히 분리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판매 성과에 따라서 소속사 노동자의 임금도 달라지고요. 이게 그냥 쉽게 생각하면 이런 겁니다. 폭스바겐 그룹 아래에 폭스바겐하고 스코다가 있잖아요. 두 차가 플랫폼을 같이 쓰고 연구 개발을 같이 해도 같은 차라고 보는 사람은 드뭅니다. 현대차도 대중 브랜드고 스코다도 대중 브랜드거든요. 현대차랑 기아도 이런 관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니 솔직히 너무 억지잖아요. 그렇게 껍데기만 다른 차라고 하면서 그랜저 보고 K8이라고 하는 사람 봤나요? 소나타를 K5라고 하는 사람은요. 두 번째는 그렇기 때문에 기아는 성능 위주로 배터리 세팅을 할 수 있었고 현대차는 배터리 안전에 초점을 뒀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이오닉5의 주행거리가 더 짧았던 거고요. 출시 당시를 생각해볼까요? 이 당시에 한창 코나 전기차 화재 때문에 난리였잖아요. 제조사의 설계 결함이냐 배터리에 문제냐를 두고 큰 공방을 벌였는데 코나 화재 원인이 뭐든지 간에 안전에 신경을 쓰지 못한 결과라는 지적은 피해갈 수 없었습니다. 이런 여론이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아이오닉5의 배터리 용량을 과감하게 세팅할 수 없었을 거라는 해석도 있습니다. 반면에 기아는 의외로 배터리 화재 사고를 겪은 적이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더 자신감이 넘쳤다는 거죠. 이 당시 니로 EV 같은 차들이 시장에서 선전하기도 했고요. 배터리 업계 관계자도 기아가 전기차 설계와 제작에서 차를 잘 만든다는 평가를 듣고 있다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세 번째는 현대차가 소비자들의 여론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다는 겁니다. 출시 전부터 주행거리 짧다고 아우성해 EV6가 출시된 이후에는 기아보다 못한 차라는 수식어도 붙게 됐잖아요. 그리고 이미 판매 비율에서 주행거리가 긴 전기차를 찾는 사람들이 많다는 사실도 증명됐고요. 이 여론을 인식했기 때문에 연식 변경에 반영한 게 아닐까 싶습니다. 만약 지금 이 주행거리로 계속 판매를 이어갔으면 소비자 입장에서도 안 좋고 현대차 입장에서도 안 좋습니다. 왜? 현대차 그룹만 해도 전기 신차가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이 차들은 스펙이 점점 좋아지고 있고요. 이렇게 되면 상대적으로 주행거리가 짧은 차에 경쟁력이 떨어지고 경쟁력이 떨어지면 입지도 줄어드니까 회사 입장에서도 빠르게 바꾸는 게 맞죠. 이런 면에서 현대차가 그래도 결단을 잘 내렸다고 봅니다. 물론 그렇다고 기존 차주들의 기분이 마냥 좋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기존 차주들 특히 최근에 반도체 때문에 오랫동안 기다려서 차 받은 분들은 배가 많이 아플 수도 있을 겁니다. 다만 아직 차를 기다리고 있어서 연식 변경 모델로 바꿀 수 있는 분들은 정말 축하할 일이고요. 전기차라는 특수성을 감안해서 언젠가는 이런 주행거리나 배터리 용량도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통해 가능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제조사에서 배려해주면 어떨까 싶네요.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앞으로 이런 신차 동향 이야기도 가장 유익하게 스포일러 해드릴 예정이니까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통해 가장 빠르게 받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안피디의 신차 스포일러 아이오닉5 배터리 용량 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